하지만 두 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 마케팅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대학생은 쉽게 도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과는 다르게 용돈벌이도 되고 새롭게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숨겨진 꿀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질 거고 또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아쉬워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많은 직업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품 감별사들도 진품만을 통해서 진짜를 감별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강사님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성공한 컨텐츠를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표의 결과당 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최소 마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최근 2주 동안 운영한 실 데이터 중 일부를 상단에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테스트 중인 데이터를 아랫부분에 두었습니다. 상단에 등록된 콘텐츠 두 개는 최근 2주 동안 진행된 결과값이며 총 마케팅 비용은 약 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판매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두 개의 결과당 비용은 약 7,150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컨텐츠는 구매 한 건당 7,150원의 마케팅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의 마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진에서 7,150원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료 광고를 무작정 진행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마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고 광고를 진행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마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마케팅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마진율이 낮아질 경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 무리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제품은 제품대로 소비되고 또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당 비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최근 테스트 중인 컨텐츠들을 보면서 이 컨텐츠가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삭제될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남는 컨텐츠는 시장의 선택을 받는 컨텐츠이고 이러한 컨텐츠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광고 관리자 안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사실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마케팅을 사업에 접목하시면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나요?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확신을 갖고 진행하는 일이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역시도 확신을 갖고 마케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역시도 마케팅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마케팅을 도입한 이후에 1년 동안은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을 때 그 소득이
마이너스 지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마케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마케터의 길은 개척되지 않은 밀림을 혹은 개척되지 않은 서부를 횡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부분 한 부분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크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나가면서 더 큰 손해를 조금 더 작은 손해로 줄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케팅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제품이 좋다는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는 마케팅으로 변해갔고, 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택을 강요하는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마케팅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회사의 제품이 이만큼 좋으니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할 때보다 고객의 음성을 듣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시선과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제품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즉, 마케팅의 중심에서 내 기준, 내 판단, 결정이 빠질수록 시장의 판단과 소비자의 요구가 가까워질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성공한 사람들에겐 특별한 마인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강사님을 통해 소비자와 교류하는 마인드를 배웁니다. 네, 알바에서 창업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대학생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배운 인터넷 마케팅을 활용해서 강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단계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한 마케터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처음 마케팅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가짐이나 또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 마케팅의 최종 목적은 물론 창업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창업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죠. 설령 창업이 목적이라도 마케팅의 한 단계를 밟다 보면 다양한 길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인터넷 마케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의 시작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죠. 마케터, 컨설턴트, 제품 제작자, 브랜드 네이밍, 쇼핑몰 창업, 큐레이터, 인플루언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군을 자연스럽게 선택해 가는 과정이 마케팅을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컨텐츠 제작에서 시작해서 그 자체가 광고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광고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광고회사의 CEO가 될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되겠죠. 더 나아가 제품 제작자나 혹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제품 제작의 회사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컨텐츠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의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브랜드를 컨설팅하거나 혹은 회사의 어떤 네이밍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컨설턴트로서 또 어떤 개인을 또 코딩해주고 그 개인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 코디네이터로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창업하면 쇼핑몰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인터넷 마케팅을 배움으로써 보다 폭넓은 시야와 보다 폭넓은 감각을 배우고 인터넷 시대에 보에 걸맞는 우리가 직업군과 또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모두가 인터넷 마케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안에 인생의 삶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미래가 펼쳐질 텐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열린 사고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지금까지 저희가 정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마케터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는 친구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먼저 강준수님의 질문입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인터넷 알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를 컨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컨택 방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네, 회사를 컨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우리는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러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페이가 맞는 곳을 선택한 후에 일을 시작하게 되죠. 인터넷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이와 같습니다. 기업이 컨텐츠를 얻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마케팅 대행업체가 컨텐츠를 얻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인재를 모집하고 이러한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와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서 판매와 마케팅을 모두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수많은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품 뒷면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의 뒷면을 보면 상세 설명서를 보게 되는데요. 제품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들어있게 됩니다. 혹은 제품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찾아서 직접 전화를 해서 마케팅 부서를 찾고 그 마케팅 부서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 관한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회사들을 컨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 순간적인 이벤트로 잠깐 반짝하고 우리의 아이디어만 가져가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후원과 지속적으로 사업 파트너 혹은 아르바이트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기를 권유하고요. 두 번째, 기업이 어느 만큼 리스크를 감당해 주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감당하는 리스크는 우리가 1교시 때, 첫 번째 강의 때 배웠었죠. 이 기업이 감당하는 리스크 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광고비였습니다. 광고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두 번째, 이런 광고비가 부담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실패 리스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기업의 리스크를 감당해 주는지 아니면 이 리스크를 판매 제작자
콘텐츠 제작자에게 부담시키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업의 규모보다는 기업의 마케팅 방향을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나 화려하거나 큰 기업은 이미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까지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참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아닌 개인기업 또는 마케팅 대행업체 등 어떤 방향의 마케팅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해서 기업의 규모보다는 기업의 마케팅 방향을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쓰시고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먼저 신청하고 싶은데요. 혹시 받아주실 건가요? 네, 무조건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정님의 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강사님, 저는 대학생이지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전혀 못합니다. 동영상 제작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먼저 콘텐츠 제작 과정을 배우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운 후 시작하려면 시작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시작하면서 함께 배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파워포인트 정도는 다룰 수 있을 텐데요. 파워포인트에도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이미지 편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컨텐츠는 파워포인트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것 말고도 핸드폰에 어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웹상에서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카드 뉴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플과 프로그램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이용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선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어플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얼마든지 참신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림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질문 주신 김현정님, 저 같은 사람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3일간 인터넷 창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강사님께서 이번에 정말 특별한 제안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전문가의 코칭도 받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인데요. 정말 평소에는 생기지 않는 기회인 만큼 여러분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한 제품을 통해 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깐 이 제품의 타겟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객 페르소나를 작성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것이냐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제품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이 제품에 대한 개발 배경과 타겟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아 샴푸의 타겟층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탈모가 진행 중이거나 탈모가 현격히 나타나는 중년 남성이었는데요. 이렇게 기획을 진행하면서 탈모 증상이 중년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통계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아 샴푸를 개발함에 있어서 타겟층은 20대 탈모를 갖고 있는 또는 30대 탈모가 진행이 되는 또는 40대 탈모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향과 그리고 두피를 개선하는 기능을 첨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타겟층은 20대서부터 많게는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국한하지 않고 컨텐츠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헤어팩입니다. 헤어팩은 20, 30대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갖은 파마와 염색으로 인해 손상된 머릿결을 전문가의 관리를 받지 않고도 단 한 번에 원래의 머릿결로 돌이킬 수 있다는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균 탈취제인데요. 항균 탈취제는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겠다라는 의미로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별한 타겟 계층은 있지 아니하고요. 이 제품은 99.9% 자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제품을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페르소나를 작성하고 그 페르소나에 맞게 콘텐츠를 작성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전문가의 꿀팁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꿀알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이게 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또 꿈을 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희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기본기를 정확하게 배우고 한순간에 성공을 바라보기보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하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돈 버는 법을 배우고 또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했던 사람인데요. 아니 알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지 이 시간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부엌 지하실에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제가 워낙 급하게 간뒀거든요. 경황도 없이.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를 우아하게 만드는 리하.